군대를 1988년도 이후에 군대 가셨으면 예. 그 몇 년대 군대 가셨었어요? 93년이요. 이거 해당이 되죠. 예. 그런데 2년치를 내면 예. 93년도, 94년도에 국민연금료를 내가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2년치를. 그 전에 직장인이 아니었어도? 예. 국민연금 거를 인정해줘요. 아. 2년치. 그러니까 군대도 해당이 돼요. 이 제도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이상권 전무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송지연님, 전무님 지난주 보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젊어서 들으라고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를 하는데 예. 좀 알고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예.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개념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다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죠. 예. 그래야 또 이 예. 응용이 되잖아요. 예, 그게 예. 우리 뇌 해마에 예. 장기 기억에 남습니다. 도구래. 네. 그러면 이제 보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국민연금 네. 더 많이 받는 법. 제가 이제 얼핏 봤더니 월요일 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방송하셨죠. 예. 그래서 호응도 좋았고 그게. 거기서 예. 좀 빠진 부분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국민연금도 일종의 복지제도에 관한 것인데 공적 부조죠. 공적 부조. 복지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게 복지제도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면 오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복지제도를 그 소개해주고 있는 유튜브도 있고 정부의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 무궁무진합니다. 가서, 예. 가끔 가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네. 해당되는 게 있나. 알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머니 마니 코너에서 예. 국민연금 조금만 바꿨더니 뭐 엄청 많이 받는다는 예. 꿀팁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상권 전무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예. 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법 이렇게 얘기해도 예. 되나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예. 그 먼저 우리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하도 공부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국민연금은 그냥 제도 이름이에요, 원래. 네, 네. 정확한 명칭은 내가 노후에 받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이고 네. 만약에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받으시는 게 유족연금. 유족연금. 그다음에 장애연금. 장애를 장애연금. 받으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한 표현은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인데 네. 이 작년도에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얼마냐면 55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연금이라는 게 생활비가 돼야 되는데 55만 원이면 용돈 연금 수준이겠죠. 그래도 늘었네요. 그쵸, 늘었죠. 왜? 30만 원이다. 이 30만 기사를 원대. 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늘어나요. 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94만 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142만 2천 원이에요. 이건 좋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여러분들 좋은데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려면 네. 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가입하셔야 되냐면 네. 10년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제도기 때문에 내가 물론 더 불입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 하세요. 많이 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자동으로 내니까 가만히 계시거든요. 네. 이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내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이 길어야 더 많이 받는 건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보다도 기간이에요. 네.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그런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네. 같이 오늘은 그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냥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더 근데 여유가 없어서 보험료를 더 근데 많이 못 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좋아요. 번째, 납입 기간을 늘릴 것. 네, 기간. 두 번째, 금액을 늘릴 것. 이건 당연하죠. 근데 금액은 사실은 막 늘리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예. 세 번째,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할 것. 국민연금 연금 맞벌이를 맞벌이요? 할 것. 둘 다 가입할 것. 아. 네, 그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부부라면 함께 가입하라. 네, 함께 가입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입 기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대표적인 제도가 추납,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반납.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반환 일시금 받았던 거를 다시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먼저 추납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만두거나 소득이 없거나 네. 또 군대를 가거나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료를 못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있는 분한테만 그쵸. 예, 국민연금이 이걸 날라와요. 내가 나중에 내가 몇 년 전에 소득이 없어서 내가 못 냈는데 지금 소득이 생겼으니까 옛날에 안 냈던 거를 내가 낼게. 한 3년치를 낼게. 그 과거 3년 거 낼게. 그러면 그 3년 기간이 합산이 되겠죠. 그 대신 목돈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뭐 분할해서 알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것을 그 분할도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내도 되고 또 재미난 것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네. 뭐 현역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18반 갔다 왔는데 네네네. 그럼 만약에 2년을 갔었으면 군대를 1988년도 이후에 군대 가셨으면 예. 몇 년대 군대 가셨었어요? 93년이요. 이거 해당이 되죠. 예. 그럼 내가 2년치를 내면 예. 93년도, 94년도에 국민연금료를 내가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2년치를. 그 전에 직장인이 아니었어도? 예. 국민연금 거를 인정해줘요. 아. 2년치. 그러니까 군대도 해당이 돼요. 이 제도에.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 그 내가 과거에 그 1988년도 이후에 국민연금이 1988년도 생겼으니까 예. 그때 군대 가셨던 분들을 그때 그걸 내가 납부를 하시면 그 기간이 국민연금 기간에 포함이 돼요. 2년을 늘릴 수가 있네요. 그쵸. 뭐, 예. 물론 저는 2년 3년? 늘리고 싶지만 저는 네네. 18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2년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학생 때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인정해줍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모르시거든요. 이것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군 복무 기간도 적용 제외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이 기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납. 이게 이제 99년도 이전에 예. 이게 이제 IMF 때 위기 때 이때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반환하게 했던 제도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받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 내가 아까워. 이게 살려놓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네. 그럼 그때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랑 내셔가지고 다시 내시면 돼요. 그럼 그 기간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와 추납과 반납이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가 퇴직 전에 얼마 정도의 그 소득 대비 얼마 정도 받느냐. 내가 맨 마지막에 소득이 한 월 100만 원 받았다. 그럼 소득 대체율이 70%다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료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살릴수록 네.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득 대체율이 70%를 적용했었어요. 이때는 막 국민연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만 군대 갔다 왔다. 네. 살리셔야 돼요, 무조건. 네. 왜? 소득 대체율이 높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 두 번째 99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용을 해요. 이때도 되게 높죠.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줄여서 2028년이 되면 40%밖에 안 돼요.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과거에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시기 것을 추납이나 반납 형태로 살려놓으면 예. 기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겠죠.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왜 많이 받게 되죠? 왜냐면 그때 낸 돈을 그때 낸 돈에 산정을 할 때 그 기간이 뭐냐면은 소득세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은 높게 산정된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된 돈이 나중에 내가 연금 탈 때 또 반영이 되는 더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이 되는 거죠. 프리미엄을 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소득 대체율이 반영된 게 과거 거 높기 때문에 과거 것을 내가 추가 납입이나 그 반납으로 살려놓으면 자동으로 내 연금 액수 기간도 들고 금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령 한 2004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쉬었다. 네.
이런 분은 빨리 가가지고 그쵸. 그 3년치 이거 내시면 다 되죠. 넣고 추납해가지고 그렇죠? 그쵸. 예, 예. 살려야 되겠네요. 예, 기간. 할부로 내셔도 되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할부를 내면 좀 대체율이 이자 좀 내긴 60%네요. 하셔야 되지만 예, 훨씬 유리하죠.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추가로 살리시는 게 예. 훨씬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기간 플러스 실제 예. 나중에 예. 탈 연금의 액수까지도 예.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요 얘기는 똑같이 좀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부부 사례에서 60대 부부가 월 430만 원 이상 받았던. 예. 예. 이거는 예. 뭐 전에 방송하셨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간단한 거는 이거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그 5년간 늘릴 수가 있어요. 1회에 한해서. 네. 그럼 매년 7.2%씩 불이되니까 5년을 늘리게 되면 36% 연금액이 단순으로 늘어나는 제도니까 만약에 내가 좀 연금 그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될 때 소득이 여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소득이 한 260만 원 넘어간다.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53만 원인가가 넘어가면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깎아요.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줄여요. 원래 받을 거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연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죠. 부부 요 사례와 함께 연기 받을 수령 기간을 뭐 네. 최대 그렇죠. 5년간 그렇죠. 늦게 받으면은 36%가 증가. 36%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우리 네티즌들과 독자들의 반응을 좀 보면 예. 무조건 연금이라는 거는 빨리 타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는데 미리 받고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이상원 전문은 이게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서 과연 논쟁이 있죠. 이렇게 네.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했을 때 BP가 몇 년을 더 넣어야 되냐. 그렇죠. 몇 네. 살까지 살아야 BP가 네. 맞느냐. 빨리 받자 그냥. 네, 힘든데. 손익분기점이 네.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제가 얼핏 기억 안 나는데 한 10년 15년 될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내가 BP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노인들의 경험이 이런 건데 네. 자기들이 한 80, 90이 돼서 보니 아니 이거를 내가 그때 연금을 더 늦게 해도 됐겠네. 늦게 수령할 걸. 네, 해도 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40대 여성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40대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현재 한 83세 정도 돼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86세, 5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난 85세 죽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이건 그냥 평균 수명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까지 다 평균을 낸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 수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럼 40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확률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일단 살아남은 사람만 네. 놓고 보면 네. 그럼 우리나라 40대 여성들은 한 기대 절반 수명은? 이상은 몇 살까지 살까? 한 9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 여성분들의 절반은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에 좀 아프거나 이렇게 사고 나는 분들 빼놓고는 네. 그냥 좀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90까지 다 넘어가요. 음. 그래서 저는 연금 제도가 지금은 이게 7.2%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운용 그 금리거든요. 네. 사실은 보면. 근데 그렇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아마 나중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내가 돈이 너무 없어. 정말 하루하루 고단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기 노령연금도 답이에요. 내가 그렇죠. 미리 땡겨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가 한 2, 3년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줄죠. 예, 줄죠. 네. 한대 줄더라도. 네. 근데 왜냐하면 정말 현재가 정말 생활이 고달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는 내가 안 받더라도 생활 좀 할 수 있고 내가 소득이 좀 있어. 이러신 분들은 하는 게 좋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조기 노령연금이라도 받으셔야죠. 그거는. 아까 전에 이제 세 번째 팁이 예. 부부이라면 예. 양쪽 모두 국민연금 탑을 쌓아라. 예. 연금 맞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네. 그게 이제 강남에서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강남 임의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의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회사원들이 대표적인 거죠. 네. 근데 나는 소득이 없어. 뭐 전업주부거나 전업 남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나는 의무가입자는 아닌데 나도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임의가입 제도예요. 그러니까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 9만 원부터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주부들이 어떤 이 편법을 썼었냐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10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뭡니까? 추납인 건가? 그렇죠. 임의 가입을 추납처럼 해버리는 예. 거예요. 아, 그거 돼요? 나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예. 편법을 이용해 버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그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재테크라는 것 자체가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서울이냐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임의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냈다고 그래서 연금액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공적 부조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을 좀 깎아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분한테 돼요. 주는 거죠. 그래서 예. 뭐냐면 소득이 낮을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보면 예. 65세 이후부터 20년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최상위 계층 예. 뭐 돌아가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들은 최상위 같은 그런 분들은 내가 낸 돈의 1.7배 정도밖에 못 받아요. 네, 네. 근데 최하위 계층은 7배까지 받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임의가입을 낸다고 하게 병원 되면 많이 이게 가는 소득이 게. 없으신 예.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낸 돈보다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업 주부거나 전업 남편이신 분들이 임의가입 하시고 또 임의가입 하시면서 과거에 경력 단절한 분들이 계시면 내다가 멈춰진 상태잖아요. 네. 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과거에 냈던 거나 이거랑 다 같이 또 플러스가 돼요.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금 맞벌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제 나는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예. 맞벌이를 해?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업 주부, 예. 전업 남편 같은 경우에도 함께 최저 할 수 이제 있죠. 그렇죠. 9만 그리고 원 이제 이상. 뭐 예, 요즘 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 분들이 국민연금 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시니까 예. 프리랜서 분들이 좀 내가 자발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젊은 층의 반발이 크죠 예. 지금. 일본 같은 예. 경우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이게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냐 논란이 네.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진국의 모든 국민연금은 고갈이 됐습니다 이미.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연금 제도가 나온 게 프러시아의 철혈재생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던 아이디어인데 네. 그 당시에 65세부터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사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65세 전에 다 죽으니까 65세까지 국가가 연금 줄 거야 하니까 표를 많이 하고 지지를 얻을 거지만 실제 다 죽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거네요. 근데 장수를 해버린 거네요. 장수를 네. 해버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제도가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1920년대 3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고갈된 나라. 다 고갈됐죠. 그럼 네. 어떻게 세금 더 걷어갖고 줘야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는 돈 해가지고 줘야 돼요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고서는 네. 일본도 정부 부채가 심한데 그 정부 부채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에 관한 비용들이에요.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이것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거지. 네. 대전제는 줘야 되는 거예요. 주고 어느 정도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죠. 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있는데 개혁의 방향은 간단한 겁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줄이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에요. 오래 내게 하고. 본질은.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윤석열 이제 정부에서? 그거 저는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성 세대들이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뭐 5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가 좀 양보를 해야 되고 네. 예? 양보를 해야 되고 기성세대가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 고갈이 되지만 이 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이나 논의를 하게 되겠죠. 네. 선진국도 이런 갈등이 다 있었어요 이미. 예. 자,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된 나라들 다 사례를 봤어도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그럼요. 예. 지급을 해왔다는 예. 건데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개혁은 해야죠. 할 것도 같네요. 네, 할 저는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네. 현재 부모 세대가 그 정도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